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후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또 아침엔 쌀쌀해서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의 질도 깨끗합니다. 또 낮 한때 5mm 미만의 비 소식도 있겠는데요.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 되겠고요. 오늘 하루 일상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챙기실 거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3월에 시범 발행했던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오는 5월 1일 정식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내달부터 도내 긴급 재난지원금이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방법, 또 장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새벽시장이 지난주죠. 24일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시장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한 주간의 강원도 이슈 주요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에 1인당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이 2매에서 3매로 늘어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오늘부터 개인이 한 주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2매에서 3매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일째 1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인 재원은 소득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9조 7천억 원에서 100% 지급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추경안이 이달 내 처리되면 다음 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달 11일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은 재정 여건과 각종 지원책을 고려해서 80억 원의 긴급 지원을 마련했고 지역 화폐인 영월 별빛 고온카드로 지급하고 향후 배정될 정부 지원금은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가 지난 3월에 출시했었죠. 모바일 강원 상품권 이 2달간의 시범 기간을 마치고 5월 1일 이 본격적으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또 발행을 기념해서 특별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 또 생활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사회적 경제과의 이형우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 상품권 지난 3월 초에 이제 시범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먼저 모바일 강원 상품권 좀 어떤 것인지 아직 좀 개념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그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구입하고 결제, 환전 관리까지 이제 가능한 말 그대로 스마트한 상품권입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내 전역에서 통용이 가능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간편 결제,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강원 상품권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형태를 추가로 도입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월부터 이제 2달 가까이 시범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시스템 오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좀 사소한 문제들은 점검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보안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점검하고 다 개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시스템 오류 같은 것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모바일 강원시장 상품권은 제로페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제로페이가 2009년도 서비스를 시작해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예. 오류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격 발행 후에는 이제 모바일 상품권 유통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페이가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2019년.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경남 지역, 서울과 경남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올해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제로페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이제 정식으로 발행이 되는 것인데, 근데 기존에 뭐 종이 상품권이 통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모바일 상품권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예,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종이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하고 환전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됩니다.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갑 등에 따로 갖고 다녀야 하는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시면 이제 사용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또 따로 상품권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충전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사전에 등록한 결제 계좌로 매출액이 3일 이내에 바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방문 없이 환전 수수료도 없고 환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발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제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5월 달에 본격 발행을 하고 또 요즘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동안 1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개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종이 상품권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10% 특별 할인을 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인 5월의 경우에는 종이하고 모바일 둘 다 구매하실 경우 월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소비자분들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가정 경제도 살리시고 지역 경제도 살리시는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뭐 강원도 차원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런 또 상품권 지급과 좀 맞물려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저희 모바일 상품권이나 종이 상품권 같이 똑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가맹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자영업자 중에서 좀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이런 정말 모바일로 뭘 한다 그러면 일단 두려운 분들 많으시거든요. 또 이제 앱을 또 깔아야 될 것이고 또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도요. 네, 좀 네. 가맹점을 처음에 이렇게 좀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자, 그래서 가맹점이 적으면은 또 사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드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이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가맹점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종이 상품권 가맹점이 한 2만 8천여 개소가 되는데 네. 그 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통합 가맹점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고 요즘에 보시겠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광고 또 홍보위원들이 지금 온오프라인 모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모바일 가맹점 숫자는 지난 이제 3월 시범 당시 한 5천여 개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7,000여 개를 보고 있고요. 한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이 종이 상품권 가맹점이 2만 5천 곳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모바일 28,000 곳입니다. 28,000곳이요. 현재 모바일 상품권은 이제 14,000여 곳, 15,000곳 정도. 17,000개가 정도. 됩니다. 아직도 만 곳이 가입을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또 계속해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인책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모바일 가온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을 했을 때 좀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이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의 가장 큰 장점이 신용카드하고 달리 그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를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5월부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 지원금을 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지역 상품권 또는 이제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강원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긴급재난 지원금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아마 지금 가맹점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뭐 한 10만 원 정도 재난지원금이 지급한 지자체에서는 뭐 벌써 이것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좀 경기 활성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또 소식도 저희가 봤거든요. 예, 그런 긍정적인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랬던 보도와 맞물려서 강원도에서도요, 좀 미리미리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요, 강원 상품권 이용 방법, 모바일이죠. 좀 어떻게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젊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요. 다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강원 상품권 앱을 강원 상품권이라고 치시면은 그 앱이 나타납니다. 그 네.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아마 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결제를 어느 계좌로 할 것인지 그런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이 현장에서 그 상품권 구입 및 사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 앱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에 방문한 매장이 이제 먼저 제이로페이 가맹점 강원 전자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까?라고 한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결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강원 상품권 앱에서 그 가맹점에 비치된 QR 코드를 촬영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트,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이제 바코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게에서는 그 상품권 앱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신 바코드가 나오는데 그 리더기로 그 스캔해서 결제하는 방식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모바일 상품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 도청 강원 상품권 홈페이지에 사용자하고 가맹점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결제 계좌 등록, 또 QR 코드, 바코드를 리더기로 스캔. 이게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겁이 납니다. 사실은 한번 해보시면은 예. 편리하구나라는 걸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못해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지금 이 현재 생활을 좀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한번쯤은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모바일 강원 상품권 좀 기대 효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종이 상품권에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40, 50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이 이제 주 사용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0대인가 봅니다. 종이 상품권이 편하게 느껴지니까요. 예.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병행 운영함으로써 이제 상품권 이용층이 좀 확대가 될 것이고요. 강원 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적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권 사용을 통해서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나아가 지역 자금의 역외출 방지와 도내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는 지역 상품권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도 이동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강원 상품권을 구입해서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사용하실 만큼 적극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사회적 경제과의 이형욱 과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위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되었죠. 하지만 또 수위가 완화되면서 실내외 시설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개방되는 곳들이 이제 상당수인데요. 좀 정부 차원에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좀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실내외 시설들 순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되고 있다고요. 네,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위가 완화되면서 종교시설이나 유흥, 실내 체육시설 등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내용은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야외시설부터 하나둘씩 운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우선 지난 22일부터 국립휴양림과 수목원이 운영을 시작했고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의 축구장, 공공체육관 등 2만 4천여 개의 야외시설도 제한적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개방 여부는 시설의 방역 여건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결정할 수 있고요. 실외라 하더라도 이용자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하셔야 될 게 국립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등은 숙박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실내외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운동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좀 하나둘씩 또 개방할 예정이죠. 네, 강원도에 위치한 실외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인데요. 테니스장과 운동장, 풋살장 등 1,900여 곳의 공공체육시설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 이후부터는 실내 체육시설 430여 곳도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주시도 지난 22일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무실체육공원, 원주 테니스장, 환경체육단지 등 야외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개방 후에도 철저한 방역 소독을 통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원주시의 명품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농업인 새벽시장도 지난 24일부터 개장했는데요. 원주천 둔치에서 운영되는 농업인 새벽시장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제가 주말에 방문했을 때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을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 김기영 주사에게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일주 정도 늦춰진 4월 24일 개장을 했습니다. 회원 모두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위생품을 철저히 착용하게 하고 있고 손 세정제 등 비치해서 한 칸 건너 한 자리씩 뛰어 앉고 지금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34만여 명이 방문해서 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 회원님들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약 35만 명의 방문객 유치와 85억 원 정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은 농약 잔류 검사와 원산지 등을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전날 수확한 농산물이어서 싱싱하다는 데 매력이 있지요. 많이 오셔서 믿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았어요. 예. 시민 방문객 수는 약 1,500명 정도가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진정세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또 전문가들은 언제 또 2차 웨이브 또 대규모 또 감염 사태가 발생할지 아직은 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 황금 연휴 기간이 며칠 뒤 또 다가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을 또 당부하고 있죠. 네, 오는 30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양구군과 정선군은 당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 양구 곰치 축제와 정선 곤드레 산나물 축제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벌써부터 강원도의 강릉, 양양, 삼척,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의 리조트와 대형 숙박업소는 황금 연휴 기간 예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2천여 곳에 마스크 5만 9천여 장과 손소독 세정제 1만 5천 개를 공급한 상태입니다. 네. 자, 요즘 특히 강원도의 지역 경기 많이 침체돼 있고요. 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찾아주시는 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만은 또 아직은 또 안심을 또 100%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주의를 함께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가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군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하는데요. 대상자에게는 6월부터 1인당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40만 원도 받을 수 있고요.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고 여성 경력 이음 카드 사용 후 환급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또 지원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면은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또 지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 기간 취업에 성공하면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받게 됩니다. 또 대상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 면접 컨설팅 등 고용 정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의 구직 활동 중인 미취업 여성입니다. 구직 등록 기간 워크넷에 등록하고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요. 지급되는 지원금은 교육비, 교재 구매비, 구직 활동에 드는 식비 및 교통비, 면접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원주시가 이 출렁다리가 있는 간현관광지 내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했군요. 오늘부터 운영이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주시가 간현관광지 내에 관광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간현관광지는 2018년 소금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원주시는 관광 안내소 설치로 안내 체계가 개선돼 관광객들이 보다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관광 해설사를 함께 배치해 관광객에게 역사, 문화 해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 정보는 물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원주시가 국립과학관의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네요. 예, 맞습니다. 원주시가 국립과학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원주시는 지난 23일 국립원주과학관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오는 6월 선정 예정인 국립과학관 원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김광수 부시장이 맡았고요. 위원회는 시와 시도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장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네, 이 국립과학관은 전국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2023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예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하는데요. 원주시는 국립과학관을 유치할 경우 태장 이동 옛 미군 부지인 캠프롱 반환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광수 부시장은 국립과학관이 전국 5곳에 있지만 강원 도내에는 없다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원주에 과학관이 설립되면 도내는 물론
충북과 경기 등 중부 내륙권에서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6월에 선정 예정인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4월 27일에 함께했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